2023년도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성인 간호학 70문항입니다. 문제 1. 항암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검사 결과는? 정답은 백혈구수입니다. 항암 약물의 역할은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지며 분열 중인 암세포를 공격하여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파괴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상 세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피로, 구토, 탈모, 면역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혈액의 항암 약물 농도가 높아지면서 면역 체계가 저하되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백혈구수를 감소시키므로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구수, 중성골수, 빈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 치료는 백혈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백혈구수가 감소하므로 감염에 노출될 확률은 높아집니다. 백혈구수가 정상치보다 증가하면 염증, 감염, 악성 종양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백혈구 수치는 성인의 경우 4,000에서 7,000 마이크로리터입니다. 적혈구는 조직 내 산소를 공급합니다. 적혈구수가 적으면 빈혈이 생기고 피로, 두통, 호흡곤란, 빈맥 증상이 나타납니다. 성인 남성의 정상적인 적혈구 수치는 4.5에서 500만 마이크로리터이고 여성의 경우 4에서 500만 마이크로리터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내에 있으며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입니다. 혈색소라고도 불리며 혈액의 산소 포화도 측정 지표로 사용됩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높으면 두통과 혈전이 형성되고 낮으면 철결핍성 빈혈이 생깁니다. 정상치는 성인 남성은 13.5에서 17.5 g/dL, 성인 여성은 12.0에서 15.5입니다. 프로트롬빈 시간은 혈액 응고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치입니다. 주로 혈전증 및 출혈 경향을 가진 질환을 진단하고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시간이 길면 응고인자 결핍, 비타민 K 결핍, 간 기능 이상입니다. 프로트롬빈 시간이 짧으면 혈전 형성 위험이 증가합니다. 정상치는 11에서 13.5초입니다. 헤마토크리트 비율은 혈액 내의 적혈구의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냅니다. 혈액의 농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헤마토크리트 비율이 낮으면 적혈구 수량이 적어지고 혈액의 농축이 감소하여 빈혈이 생깁니다. 탈수, 구토가 일어나거나 출혈로 인한 혈장이 부족할 시에는 헤마토크리트는 높아집니다. 헤마토크리트 비율 정상치는 성인 남성은 40에서 52%, 성인 여성은 36에서 48%입니다. 문제 D.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을 받은 여자 환자에게 투여 중인 헤파린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혈액검사 결과는? 정답은 혈소판 9,000 마이크로리터입니다. 헤파린은 혈액 응고와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항응고제입니다. 혈전증, 심근경색, 뇌경색 질환의 예방과 치료의 주사제가 됩니다.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켜 출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소판 수가 증가하면 혈액 응고 능력이 증가하여 혈전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혈소판 수가 적으면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정상인의 혈소판 수치는 150만에서 50만 마이크로리터입니다. 혈소판 수가 1만 이하로 감소하면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헤파린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헤파린을 멈추면 혈액 응고작용이 일어나 출혈 위험이 줄어듭니다. 헤파린을 계속 투여하면 합병증으로 헤파린 유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여 혈소판은 감소하고 혈전이 나타납니다. 문제 3. 지속적인 구토와 설사로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는 환자에게서 쇼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 결과는? 정답은 시간당 배뇨량 20ml입니다. 쇼크가 일어나면 배뇨량이 감소하거나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혈압이 떨어져 신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소변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수액을 공급하여 혈중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쇼크 시 대사성 산증이 발생합니다. 대사성 산증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배뇨량입니다. 정상 배뇨량은 시간당 62ml 이상이어야 합니다. 쇼크가 일어나면 배뇨량이 정상치보다 적어집니다.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은 2초 이내여야 하며 3초 이상이면 혈액순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크가 일어나면 혈액순환량이 감소하면서 조직 내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므로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이 늘어납니다. 문제 4. 폐혈성 쇼크 시 피부 관류의 증가와 보상성 심박출량의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정답은 따뜻한 피부입니다. 폐혈성 쇼크는 감염으로 인해 세균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발생하는 심혈관계의 장애입니다. 심박출량은 심장이 1분 동안 박출하는 혈액의 양인데 폐혈성 쇼크는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 혈액을 주변 조직으로 분배하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키는 보상성 메커니즘을 동원함으로 이로 인해 혈액의 주요 부분이 주변 조직으로 이동하게 되어 심박출량은 감소합니다. 폐혈성 쇼크는 피부 관류가 증가하여 홍조, 발적, 홍색 동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박출량 감소, 저산소증, 호흡수 증가, 빈맥, 혈액이 빠르게 공급되어 천은 올라갑니다. 문효는 신장결석이나 신부전 때 발생합니다. 창백은 홍조와 반대로 창백할 때 의심되는 질환은 체내 적혈구의 수가 감소하거나 혈압이 떨어집니다. 또한 빈혈, 출혈, 혈액순환 장애 등도 창백할 수 있습니다. 반상출혈은 출혈 경로 상단 쪽에서 발생하는 출혈로서 출혈 지점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모세혈관 출혈 시 발생합니다. 흔히 흉부나 복부 수술 후 나타나며 수술 후 몇 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저하는 혈압 강화, 갑상선 호르몬 부족, 물에 빠진 경우 우울증에서 일어납니다. 문제 5. 급성 신부전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다. 호흡곤란, 차갑고 축축한 피부, 청색증. 혈압 80 sp 40 mmHg, 맥박 분당 110회, 호흡수 분당 32회이다. 우선적인 중재는 정답은 산소를 공급합니다. 급성 신부전은 심장의 기능이 갑자기 약화되어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체내로 펌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주요 증상은 숨가쁨, 호흡곤란, 심장 박동 빈도의 증가, 발음 어려움, 다리 부기, 식욕 부진, 피로, 혼동, 혈압 변동 등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심장의 기능이 감소하고 체내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청색증은 혈액 내의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서 피부와 점막이 푸르스름한 색깔로 변하는 상태입니다. 청색증은 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해 흰색 혹은 푸른색의 피부와 점막이 변색합니다. 이는 산소 공급 부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색증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산소 공급을 해야 합니다.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산소 공급, 기도 유지, 인공호흡 등 호흡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혈압이 낮고 맥박이 높은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의 부하를 줄여야 합니다. 기관절 개술은 응급 상황에서 인공호흡이나 기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응급 상황에서는 기도가 폐쇄되거나 호흡곤란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기관절 개술이 필요합니다. 수액 치료 목적은 체내 수분량을 즉시 보충하여 혈압을 유지하고 혈액 순환량을 증가시켜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액 치료는 혈압이 낮거나 출혈로 인한 혈액량 감소로 인한 쇼크 상태에서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뇌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의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문제 6. 건물 화재로 연기를 흡입하고 얼굴과 목에 2도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처음 24시간 동안 제공해야 할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정답은 기도 유지입니다. 3도 화상은 피부가 깊이 타서 실린더 모양으로 되며 심한 통증과 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호흡기 관리 및 기도 유지입니다. 연기를 흡입했기 때문에 호흡기 손상과 관련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호흡 및 산소 치료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 7. 다리와 척추의 골밀도 검사 결과 T스코어가 -3SD인 80세 환자에게 권장할 수 있는 운동은 정답은 걷기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와 강도가 감소하여 뼈가 취약해지는 상태입니다. 고강도 점프 운동은 뼈의 손상과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 T수치 1 이상은 정상, 1에서 2.5는 2.5, 골감소증, 2.5 이하는 골다공증입니다. 등산, 줄넘기, 엿기들기와 같은 고강도의 운동은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영은 무부하 운동으로서 골절 위험도는 낮지만 골밀도를 증가시키기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부하 운동은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압력이 적어서 관절의 부하를 줄이면서 근력, 유연성,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걷기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서 골밀도를 증가시킵니다.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운동에는 걷기, 자전거, 저항운동, 유연성운동, 그리고 골에 출격을 가하는 운동으로 뛰기, 줄넘기, 농구, 테니스 등입니다. 문제 8. 메니에르병 환자의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 권장하는 식이는? 정답은 저염식품입니다. 메니에르병은 내이성 난청, 어지럼증, 균형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내이도의 액체는 뇌와 혈액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이도의 액체 순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저염식품은 체액 내의 혈압과 체액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소금과 카페인은 증상 악화시킵니다. 문제 9. 항암 화학요법으로 유발되는 오심과 구토를 예방하기 위한 약물은? 정답은 프로클로르페라진입니다. 프로클로르페라진은 방사선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구토와 메스토젠 증후군 등에서 효과적입니다. 주로 항구토민제 및 항정신병제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메니에르병의 증상 완화뿐 아니라 두통을 완화합니다. 오메프라졸은 위산분비 억제제이고 수크랄페이드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약입니다. 로페라미데는 설사 치료약입니다. 문제 10. 빈혈 환자의 사정 결과가 운동 후 호흡곤란, 심계항진, 심한 발한, 활동과 무관한 피로감, 을이고 헤모글로빈이 g/dl입니다. 우선적인 중재는? 정답은 농축 적혈구 수혈입니다. 빈혈은 혈액 내의 적혈구 수량이나 헤모글로빈 농도가 정상보다 낮아져서 발생합니다. 헤모글로빈 농도의 정상치는 성인 남성은 13.5에서 17.5g/dl입니다. 이 범위보다 낮으면 빈혈입니다. 문제 11.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보이는 환자의 특성은? 정답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편안하게 표현합니다. 5단계는 부인 단계, 분노 단계, 교섭 단계, 우울 단계, 수용 단계입니다. 문제 12. 위식도 역류병의 증상 완화를 위한 교육 내용은? 정답은 취침 주 3시간 전부터는 음식 섭취를 피한다, 입니다. 위식도 역류병은 위의 산성 소화액이 역류하여 식도로 오르는 질환입니다.
환자의 침대를 높은 위치로 올려서 상반신을 높이고 중력에 따라 위에 산성 소화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과 액체, 그리고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취침 2~3시간 전에는 식사와 액체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게 되면 수평 자세에서는 위산이 더 쉽게 식도 쪽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또한 위산을 중화시키는 알칼리성 음식과 금연, 알코올과 카페인을 자제합니다. 문제 13. 구강 칸디다증 환자가 증상의 발생 원인을 물었을 때 답변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장기간 고용량의 항생제를 복용하면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구강 칸디다증, 오랄 칸디디아시스는 구강 내의 세균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칸디다균이 주요 원인입니다. 흰색 또는 크림색의 부드러운 막이 혀, 입술, 구강 점막 등의 부위에 생깁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구강 칸디다증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항생제 사용으로 세균이 과도하게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지만 칸디다균의 번식 기회를 줘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폐하를 산성으로 만들어 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구강 칸디다증은 항진균제로 치료합니다. 문제 14. 대장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장 연동 운동이 지연되고 장내 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선적인 간호 진단은 위장관 운동 기능 장애입니다. 대장 절제술은 대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므로 잔군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비는 대장 운동의 감소로 인해 대변이 더 건조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태인데, 잔군동을 촉진하여 대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면 변비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장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잔군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려면 섬유가 풍부한 과일, 채소, 견과류, 곡물을 섭취하고 하루 2리터 정도 물을 섭취한다. 과식을 피하고 유산소 운동은 잔군동을 촉진시킵니다. 문제 15. 위공장 연결술을 받은 환자가 식후 30분경에 경련성 복통,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호소한다. 증상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은? 정답은 저탄수화물식이입니다. 위공장 연결술은 위와 소장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진행되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소장으로 음식물이 진행될 때 소장이 충분히 적응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후에는 즉시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해 소화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 도중에 수분을 섭취하면 소화 효소가 묽어져서 소화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분이 위장관을 지나쳐서 영양분이 체내에 흡수가 안 됩니다.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구토나 설사 등 위장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위산과 소화 효소의 양을 줄이고 영양분 흡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문제 16. 위루관을 통해 간헐적 영양 공급을 받는 환자를 위한 간호 중재는? 정답은 주입 후 1시간 동안 침상머리를 올려줍니다. 위루관을 통한 영양 공급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멍을 통해 특수한 액체 식품이나 액체 영양제를 직접 위에 주입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양액 용기는 주 1회 이상으로 교환하여 대략 24시간 이내에 사용되는 양만 용기에 담습니다. 영양액 주입 전 흡인한 위 잔여물은 배출합니다. 영양액 주입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침상머리 30도에서 45도 정도 올려주면 위역류를 줄일 수 있으며 환자의 호흡과 흡입이 개선됩니다. 영양액 주입 후 위루관을 냉수로 세척합니다. 문제 17.
식도절 제술 후 환자의 영양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식사는 소량으로 자주 먹게 합니다. 식도절 제술은 식도암 등의 질환으로 인해 식도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 후에는 환자의 영양 섭취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강 격려와 함께 소량씩 자주 먹입니다. 거꾸로 누워서는 안 되며 시술 후 2시간 동안은 식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루에 여러 차례 식사를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며 많이 씹고 천천히 삼키도록 합니다. 그러면 소화기관이 더 쉽게 처리하여 소화 효율이 높아져서 영양결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 18. 직장암으로 저위전방절 제술을 받은 환자의 잭슨 프라트 배액관을 통해 1시간 동안 250ml 혈액성 배액이 측정되었다.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정답은 활력징후를 측정합니다. 저위전방절 제술은 직장암의 치료를 위해 수술적으로 수행되는 절제술이다. 고위 위전방절 제술과 비교하여 낮은 위치의 직장암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잭슨 프라트 배액관은 수술 후 또는 부상 후 배액을 위해 사용되는 배액관입니다. 배액관은 체내의 비뇨, 혈액, 농양 등의 체액을 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로로 산농이나 혈액 등의 농도가 높은 배출물을 배출할 때 사용합니다. 배에코는 배출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적기에 교체해야 합니다. 높은 밀도의 배출물이 있는 경우에는 배에코의 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찰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JP 배액관을 통해 1시간 동안 250ml의 혈액성 배액이 나오면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우선적으로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출혈 증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 19. 경련성 복통과 함께 오심, 구토, 복부의 압통 및 강직 증상을 보이는 소장폐색 환자를 위한 우선적인 중재는 정답은 비위관 삽입입니다. 소장폐색은 소장의 일부 또는 전체적인 통로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서 소장의 내용물이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하는 응급 상태입니다. 소장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고 소장의 운동이 저하됩니다. 복통, 구토, 복부 팽만 등이 발생합니다. 우선적인 중재는 비위관을 삽입하여 구토물 및 장내 액체를 제거하고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치료는 소장폐색 부위를 제거하거나 통로를 회복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문제 20. 알코올 강영화증 진단을 받은 50세 환자에게 락툴로스가 투여되었다.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하는 것은 정답은 혈청 암모니아입니다. 알코올 강영화증 환자에게 락툴로스는 혈청 암모니아 농도를 낮추어 간 기능을 호전시킵니다. 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암모니아가 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락툴로스는 대장에서 작용하여 폐하를 낮추고 암모니아를 아질산염으로 전환시켜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락툴로스는 변비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트로포닌 농도 측정을 통해 심근경색이나 심근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적혈구 침강 속도는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하면 혈액 내 단백질 농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적혈구가 더 빠르게 침전합니다. 문제 21. 만성 췌장염 환자에게 자가관리 교육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환자의 반응은 정답은 비만은 만성 췌장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췌장은 소화효소와 인슐린 등을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만성 췌장염은 췌장 조직의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 소화효소와 호르몬 분비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췌장 조직이 손상되면 소화장애, 체중 감소, 당뇨병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췌장염의 원인이 아닙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식이조절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금주 중요성 강조, 진통제 복용법 등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문제 22.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새벽 2, 3시에 저혈당이었고 이후 아침에 공복 혈당이 220mg/dl를 보인 경우 이 환자에게 취침 전 제공해야 하는 간호중재는 정답은 간식 제공입니다. 인슐린은 혈당 조절을 위해 필요한 호르몬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생산합니다. 인슐린 주사는 피하 주사로 식사 전이나 식사 후의 시간에 맞춰 투여합니다. 주사 위치는 복부, 허리, 대토해 등 다양한 부위입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취침 전 혈당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식을 제공합니다. 급속하게 혈당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카복시메이트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 23. 결장 괴실염 환자에게 제공하는 재발 방지를 위한 퇴원 교육 내용은 정답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습니다. 결장 괴실염은 결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수술은 괴실의 제거와 함께 염증이 있는 부분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권장하고 고지방 식사를 피합니다. 고지방 식사를 하면 소화가 더디고 배변이 잘 안됩니다. 장벽에 염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면 복근과 대장 근육에 압력이 가해져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 24.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검사 결과 혈청 칼륨이 6.5 MEQL, HCO3-가 16 MEQL이었다. 중재로 옳은 것은 소디움 폴리스티렌 설포네이트입니다. 칼륨은 신체 내에서 중요한 전기 활동 및 신경 근육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혈청 칼륨의 정상치는 일반적으로 3.5에서 500 MEQL입니다. 저칼륨 혈증의 원인은 이뇨제 사용이나 구토, 설사, 고알도스레론 혈증, 수술, 알칼리 혈증, 인슐린 사용 때문입니다. 칼륨은 대부분 신장에서 배출되는데 신부전은 가장 흔한 고칼륨 혈증의 원인입니다. 고칼륨 혈증의 증상도 저칼륨 혈증에서 나타나는 신경근육계통의 증상처럼 근력 약화와 마비,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맥이 발생하여 가슴 통증, 가슴 두근거림, 기절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고칼륨 혈증 치료 방법으로 소디움 폴리스티렌 설포네이트를 관장으로 칼륨 농도를 낮춥니다. 대장 내에서 암모늄은 칼륨과 결합하여 고칼륨 혈증을 일으키는데 소디움 폴리스티렌 설포네이트는 이러한 암모늄을 대장으로 이동시켜 배설되도록 돕고 대신 칼륨 이온을 대장 내에서 흡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로써 혈중 칼륨 농도가 낮아집니다. 문제 25. 10년 전 당뇨 신장병을 진단받은 환자가 저혈당 증상, 오심과 구토, 피로와 함께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일 때 예상되는 것은? 정답은 혈청 크레아티닌 증가입니다. 당뇨 신장병은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로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혈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신장의 손상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일일 소변량이 500ml 이하로 줄면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고 이때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증가합니다. 이는 신장의 여러 기능들이 저하되면서 혈중에 남아있는 크레아티닌의 분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인 남성의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는 0.6에서 1.2mg/dl입니다.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크레아티닌 수치는 올라갑니다. 문제 26. 요붕증 환자의 소변 특성은? 정답은 삼투압이 낮습니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긴요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량을 줄입니다. 항긴요호르몬은 소변을 농축하는데 ADH가 없으면 많은 소변이 배설됩니다. 체액 농도가 증가하면 수분이 부족하고 삼투압은 상승합니다. 더 많은 물을 재흡수하여 소변량은 감소합니다.
요붕증은 이러한 작용을 하는 ADH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거나 분비된 ADH가 신장에서 작동하지 못하여 묽은 소변이 대량으로 배설되어 갈증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24시간 동안의 소변량이 50mg/kg이면서 소변의 삼투압이 낮으면 요붕증을 의심하고 삼투압이 낮으면 요실금이 생깁니다. 문제 27. 방광염을 진단받은 30세 여자 환자에게 제공하는 방광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내용은? 정답은 매일 2~4리터 수분을 섭취합니다. 방광염은 방광 내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대부분 성행위나 성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방광 내막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적정 수분 섭취량은 여성은 2.7리터, 남성은 3.7리터입니다. 소변은 자주 하여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28. 70세 여자 환자의 골반저근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요실금 증상은? 정답은 기침, 재채기할 때 소변이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요실금은 방광의 조절 기능이 약해지거나 손상되어 방광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소변이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옵니다. 스트레스 요실금은 증상이 발생할 때 배뇨근을 과도하게 압력을 받을 때 소변이 새어나옵니다. 일상적인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으며 기침, 재채기, 웃음 등과 같은 활동이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골반저근은 방광, 직장, 자궁 등을 지지하는 근육으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스트레스 요실금이 생깁니다. 문제 29. 양성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인 테라조신을 투여하기 시작한 후 주에 깊게 사정해야 하는 부작용은? 정답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전립선 주위에 있는 조직이 비대하여 방광과 요로계에 압력을 가합니다. 이로 인해 배뇨장애, 소변 문제, 방광염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인 테라조신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인 요실금, 빈번한 소변을 완화시킵니다. 테라조신의 부작용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테라조신을 투여한 후에는 환자의 체위 변화나 일어설 때 주의 깊게 관찰하며 혈압 변화나 이와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0.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정 자료는? 정답은 아침에 심해지는 요통과 강직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를 중심으로 만성적인 염증이 진행되어 척추의 변형과 함께 척추의 가동 범위가 점점 제한되는 질환입니다. 대개 젊은 성인들이 걸리며 척추와 관절의 강직, 통증, 흔히 아침에 일어나는 통증 등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척추 주변 근육이 뻣뻣해지고 몸이 움직이기 어려워진다. 문제 31. 골관절염 환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 자료는? 정답은 헤베르덴 결절입니다. 골관절염은 연골의 점진적인 파괴와 관절 주변 조직의 염증으로 인해 관절의 변형과 통증을 유발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러한 변형과 염증은 손가락 관절에서 헤베르덴 결절을 형성합니다. 관절 통증, 관절 강직, 염증, 변형,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주로 50세 이상의 중년 이상에서 발생하며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흔합니다. 문제 32. 허들을 넘다가 무릎을 다쳐 내원한 환자에게 전십자인대의 통합성을 사정하는 검진법은? 정답은 라흐만 검사입니다. 전십자인대는 무릎관절 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인대 중 하나로 무릎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전십자인대가 부러지거나 손상되면 무릎이 불안정해져서 통증과 불편감을 유발합니다.
라흐만 검사는 전십자인대의 손상 정도를 판별하기 위한 무릎 검진법 중 하나로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검사자가 환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무릎 관절을 잡아 느리는 힘을 가해 전십자인대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전십자인대의 손상 정도에 따라 무릎이 움직이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팔렌 징후는 수근관 증후군 진단에 사용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맥머레이 검사는 무릎 관절의 복합적인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팽륜 징후 검는 무릎 관절의 화농성 염증, 관절 내 소성 체액 또는 연조직 이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내반과 외반 검사는 주로 무릎 관절의 측부인인 대내발력과 대외발력을 평가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문제 33. 통풍 환자에게 권장할 수 있는 음식으로 옳은 것은 쌀밥입니다. 통풍은 고농도의 요산 결정이 관절 내에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주로 발목, 발가락, 손목, 손가락과 같은 작은 관절을 영향을 줍니다. 주로 요산의 비정상적인 대사로 인해 발생합니다. 유전적 요인,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푸린이 많이 포함된 식품의 과도한 섭취에 기인합니다. 통풍 환자에게 권장할 수 있는 음식은 저염분, 요산 함량이 낮은 쌀밥, 과일, 채소, 식물성 단백질, 견과류 등입니다. 문제 34. 축구를 하다가 왼쪽 발목 인대가 손상되어 경한 통증과 부종을 보이는 환자를 위한 초기 간호중재는? 정답은 환부를 올려준다입니다. 부상 부위를 높은 곳에 위치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부종을 완화합니다. 온찜질은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근육통, 관절통, 혹은 만성적인 부상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 온찜질을 합니다. 이는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관절의 피로를 완화시킵니다. 문제 35. 후방접근법의 전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퇴원 후 활동에 대한 교육 내용은? 정답은 높은 변기를 사용합니다. 전고관절 치환술은 일반적으로 골반과 대퇴골 사이에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관절의 원래 기능을 복원하는 수술입니다. 관절염, 골관절염, 고관절 골절, 관절 탈구,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인해 고관절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통증이 심한 환자들에게 수행됩니다. 후방 접근법은 대퇴골 전방에 있는 근육과 인대를 피하면서 관절을 치환하는 방식입니다. 대퇴골의 뒷면에 있는 근육과 인대를 절개하여 관절에 직접 접근합니다. 이 접근법은 대퇴골 전방의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이 가능하며 수술 후 관절의 안정성과 기능을 개선한다. 높은 병의를 사용하여 엉덩이 근육에 가해지는 응력과 압력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푹신한 의자는 잘못된 자세를 유도하여 수술 부위를 지지할 수 없어서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단단한 의자는 일어설 때 근육을 활성화하여 엉덩이 근육과 다리 근육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36. 심부전 환자의 심실 박출률 평가를 위한 검사는? 정답은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실 박출률은 심장이 혈액을 심실에서 박출하는 비율입니다. 심장이 하나의 수축 기간 동안 심실로 펌핑한 혈액의 양을 박출 분주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높은 심실 박출률은 심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혈액을 신체로 펌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낮은 심실 박출률은 심장 기능의 저하나 혈순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실 박출률은 심장 초음파 검사나 심전도, 혈압 측정, 혈중 생화학 검사 등을 통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부전 환자의 심장 기능 평가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심실 박출계수 등의 파라미터를 측정하여 심장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심장효소 검사는 심장 근육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 혈액 중에 있는 특정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시리에틴 키네이스 MB는 심장 근육 세포에서 주로 발견되는 효소로 심근 손상 시 혈액 내로 누출됩니다. 트로포닌은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단백질입니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혈액 내로 누출되는 특징적인 효소입니다. 현재 심장 손상을 가장 정확하게 감지하는 심장 효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C 반응 단백질은 감염, 염증, 조직 손상 및 면역 반응과 관련된 특정 단백질입니다. 간에서 생성되며 염증성 사이클에 따라 혈중 농도가 증가합니다. 면역계의 활성화와 관련된 질환의 진단, 평가 및 추적에 사용됩니다. 문제 37. 고혈압 환자에게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식이요법을 교육한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환자의 반응은? 정답은 이제 고혈압 약은 중단해야겠어요. 고혈압 환자는 과일과 채소 섭취, 식이섬유, 미네랄 및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고혈압을 감소시킵니다. 통곡물과 껍질이 있는 곡물은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심혈관 건강을 촉진합니다. 고혈압 약물은 급격한 중단으로 인해 급성 위축성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및 혈관에 급격한 부하를 주어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 38.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의 심전도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정답은 비강 캐뉼러로 산소를 투여합니다. 산소요법은 숨을 잘 쉬게 해주어 심근의 부담을 감소시켜서 저산소 혈증을 개선시킵니다. 비강 캐뉼라는 얇은 관을 양쪽 코에 넣어 낮은 농도의 산소를 주입합니다. 산소 마스크는 비강 캐뉼라보다 높은 산소 농도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 39. 심방세동 환자에게 심장율동 전환수를 적용할 때 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제세동기의 동시작동 스위치를 켭니다. 심장 리듬 동정 전환술, 심장 율동 전환술은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정상 심장 리듬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 절차입니다. 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상부 부위인 심방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이 발생하여 심장의 정상적인 수축을 방해하는 상태입니다. 심장 율동 전환수를 적용하여 정상 심장 리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이때 동시작동 스위치를 켜서 전기 충격을 동시에 가해야 합니다. 문제 40. 급성 심낭염 환자에게 심낭 삼출액이 과다하게 축적될 때 나타나는 사정 결과는? 정답은 경정 맥압 상승입니다. 심낭은 심장 주위에 위치한 작은 낙막으로서 심장을 보호하고 마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심낭은 소량의 액체로 채워져 있어 심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급성 심낭염은 심낭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심장경색이나 심장근육염과 같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염증입니다. 주요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심낭 삼출액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심낭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경정 맥압이 상승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 혈압이 낮아지고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경정맥압은 중심 정맥의 압력입니다. 경정맥압은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 혈액의 압력을 나타내므로 심장의 전체 혈액 환원 상태와 혈액순환의 평형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경정맥압은 심장의 이완 기능이 감소하거나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경우에 상승하며 심장 기능 저하, 심부전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문제 41.
심부전 환자가 잠든 지 3시간 후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잠에서 깰 때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정답은 침대에 걸터앉게 합니다. 심부전은 심장의 기능이 감소하여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체내로 펌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호흡곤란은 심부전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폐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신체 활동에 대한 체력이 감소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환자가 침대에 걸터앉게 되면 상반신이 일직선으로 일어나게 되어 폐의 확장과 호흡이 향상됩니다. 또한 상반신의 일직선 자세로 혈액의 복류를 심장에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보기 설명입니다. 아트로피는 기관지를 확장시켜 기도의 폭을 넓히는 작용을 합니다. 심천맥박은 심장에 돌아오는 정맥 혈류 압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혈액순환 상태와 체액량을 평가합니다. 심부전 환자가 물을 마시게 되면 부하가 증가되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 42. 협심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니트로글리세린의 효과로 오른 것은? 정답은 혈전용해입니다. 협심증은 일시적으로 심근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아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입니다. 주로 심장 동맥의 혈액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원인은 관상 동맥 질환, 동맥 경화 등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혈관 확장제로 말초 동맥 및 정맥을 확장시켜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고 협심증으로 인한 혈관의 협착을 완화시킵니다. 문제 43. 심장판막대 치수를 앞둔 환자가 인공판막의 장단점에 대해 물어볼 때 답변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금속판막은 한근고제를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조직판막은 동물 조직 만들어지며 심장의 자연 운동에 따라 판막이 움직이므로 추가적인 기계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되며 이후에는 판막의 변성이나 파열 등의 이유로 교체해야 합니다. 한근고제를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금속 판막은 전기 신호나 기계적인 작용을 통해 열리고 닫히는 구조로 내구성과 강도가 뛰어나며 생체적 합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혈전 형성이나 판막 이완에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근고제를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문제 44. 중환자실 환자의 심전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을 때 우선적인 중재는? 정답은 제세동입니다. 제세동은 심장의 비정상적인 전기 리듬을 정상 리듬으로 되돌리기 위해 강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나 수동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시행합니다. 제세동을 해야 하는 경우는 심실세동, 무맥성 심실빈맥일 때입니다. 심실세동 시 심전도 특징은 무질서하고 빠른 진동과 심장 수축이 없습니다. 즉, 심장은 펌프 기능을 상실하여 즉시 사망 위험이 있습니다. 무맥성 심실빈맥 시 심전도 특징은 빠르고 규칙적인 QRS파와 맥박이 없습니다. 즉, 심실이 너무 빠르게 수축해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문제 45. 좌측 대퇴동맥으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수를 받은 심근경색증 환자를 위한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정답은 양측 족배동맥 맥박을 확인합니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은 협심증과 관련된 관상동맥 협착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적인 절차 없이 경피적으로 접근하여 동맥을 중재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협심증 외에도 심근경색증, 심부전 등의 심장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협착된 동맥에 확장성 스텐트라는 튜브 형태의 장치를 삽입하여 동맥을 넓힙니다. 개복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짧고 합병증 발생률이 낮으며 협심증 증상의 완화 및 심장 기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시술 후 출혈, 혈종, 혈관 손상, 동맥 박리 또는 혈전에 의한 하지 말초, 혈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 말단의 혈류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족배동맥의 맥박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맥박이 약하거나 없으면 혈관 손상 또는 혈류 차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양측 족배동맥을 비교하면 시술 부위와 비시술 부위, 우측의 상대적인 혈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문제 46. 장기간 침상 안정 중인 환자의 사정 결과가 오른쪽 다리의 갑작스러운 통증, 종아리 압박감과 부종, 호먼스 징후 양성이다. 이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정답은 하지 상승입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침상 안정 중인 환자에게는 오른쪽 다리의 갑작스러운 통증, 종아리 압박감과 부종 등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전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지 상승을 통해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전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부종을 완화시킵니다. 문제 47. 정맥 부전증으로 인한 발목 부위에 궤양이 발생한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발목 궤양 부위에 습윤 드레싱을 합니다. 정맥 부전증은 정맥 시스템의 기능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리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종종 발목이나 발 아래 부분에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질 수 있으며 색소 침착, 궤양, 염증, 발진 등이 나타납니다. 정맥 부전증으로 인한 발목 부위 궤양 환자는 궤양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습윤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탄력 스타킹은 정맥의 혈류를 개선하고 역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정맥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다리의 산소 및 영양분 공급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피부 호흡을 방해하거나 감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48. 유방절제술 후 수술받은 쪽 팔에 림프 부종이 발생한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팔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유방절제술은 수술받은 쪽 팔의 림프관이 손상되거나 제거되어 림프액의 흐름이 방해될 수 있어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림프액이 조절되지 않고 팔에 쌓여 부기를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림프절의 제거로 인해 림프액의 흐름이 방해되고 팔로 정상적으로 림프액이 배출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팔의 부종, 팔이 무거워지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이유는 림프액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수술받은 쪽 팔에 림프 부종이 발생할 때 팔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면 중력으로 인한 부종을 감소시키고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팔을 수직이나 수평보다 높은 위치에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팔의 가벼운 운동이나 림프 드레이닝 운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에 압박을 가하는 의류나 액세서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가벼운 압박을 가하는 탄력 스타킹 착용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문제 49. 용혈성 빈혈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옳은 것은 정답은 쿰즈 검사입니다. 용혈성 빈혈은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거나 파괴되는 적혈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혈액 장애입니다. 적혈구의 파괴 속도가 적혈구의 생성 속도보다 빨라져서 적혈구의 수가 부족해지고 빈혈이 발생합니다. 쿰즈 검사는 혈구 표면에 있는 면역글로불린 항체를 검출하는 검사입니다. 철결합능 관련 이상을 평가하거나 철결합능 관련 질환을 진단하고 추적합니다. 혈청 페리틴 수치는 철결핍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적혈구 침강 속도는 염증의 존재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특이적인 검사입니다. 실링 검사는 비타민 B10부의 흡수, 결합, 전환 능력을 평가하고 비타민 B10부 결핍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B15가 부족하면 적혈구 생산이 감소하여 빈혈로 이어진다. 문제 50. 골수이식을 받는 수혜자의 이식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공여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것은? 정답은 조직적합성 항원 검사입니다. 골수는 체내에서 혈액세포의 생성과 발달을 담당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골수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은 건강하지 않은 또는 손상된 골수를 건강한 골수 줄기세포로 대체하는 치료입니다. 주로 백혈병, 임파종, 다발성 골수종 등 골수 기능 이상 또는 암에 의한 골수 손상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골수 이식을 받기 전에 전치암이라고 알려진 상태에서 고용량 항암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혜자의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정상적인 골수 이식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골수 이식 시 공여자의 조직 적합성 항원 검사는 수혜자의 면역 시스템이 이식된 골수 줄기세포를 인식하고 거부하는 이식물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혜자와 공여자 간의 조직 일치성을 평가함으로써 이식 후 이식물 거부 반응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식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51. 혈융으로 폐에 혈액이 축적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사정 결과는? 정답은 객혈입니다. 혈융은 흉막 간격에서 혈액이 축적되는 질병입니다. 원인은 찔림, 폐질환, 폐동맥 혈전증 등 다양하며 폐 조직 자체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융으로 인해 폐의 기능이 저하되고 혈액이 축적되면 호흡곤란, 흉통, 말초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관에 파열이나 출혈이 발생한다면 혈액이 객혈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혈융으로 폐에 혈액이 축적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과 징후는 호흡곤란, 흉통, 말초 부종, 빠른 심박동,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기능의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융으로 인해 흉부 공간이 혈액으로 채워지면서 폐의 확장이 제한되어 호흡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 혈압은 떨어집니다. 문제 52. 흉부외상으로 밀봉배액 중인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배액관 연결 부위에서 공기가 새지 않게 합니다. 흉부외상으로 폐에 손상이 생기면 공기가 폐 내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밀봉배아액은 공기 누출이나 폐의 부착 부분의 누출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 재료인데 폐의 부착면을 봉합하고 공기 누출을 막아 흉부 내부의 정상적인 압력을 유지시킵니다. 흉부에 있는 공기나 액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작은 관인 흉관을 통해 적용됩니다. 흉관 삽입 부위나 폐의 부착면에 밀봉배아액을 적용하여 흉부 내부의 누출을 막고 폐의 확장과 기능을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밀봉배아액은 특수한 접착제나 젤로 구성됩니다. 봉성 흉수의 경우 삼킴과 호흡 운동 등으로 인해 압력 변화가 일어나면서 배액관 연결 부위에서 공기가 새어나와 흉수가 재축적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액관 연결 부위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동 시 배아액관을 잠그고 배아액병을 삽입 부위보다 높이는 것, 흡인 조절병에 멸균수를 채워줌으로써 진단과 감염 예방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배액관 연결 부위에 공기가 새면 흉관을 통해 폐에서 제거되어야 할 공기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못할 수 있고 배액관과 흉관 사이에 누공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공기가 흉부 내로 유입되는 경로를 제공하며 폐의 정상적인 압력 유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 53. 기관지 천식 환자에게 천식 발작이 발생했을 때 우선 투여해야 할 약물은? 정답은 알부테롤입니다. 기관지 천식은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기관지의 염증과 기관지 근육의 비정상적인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 증상입니다. 주로 반복되는 호흡곤란, 기침, 천명소리, 가슴 답답함 등을 유발합니다.
알부테롤은 급성 천식 발작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약물입니다. 급성 천식 시 기관지를 확장시켜 호흡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레보부테롤은 알부테롤과 비슷한 작용을 가지는 기관지 확장제로 급성 천식 발작에 사용됩니다. 문제 54. 만성 폐쇄폐질환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의식상태 졸림 드라우지, 청진시 천명음, 화농성 객담. 혈압은 140에 90 mmHg, 호흡은 분당 30회. 동맥 혈가스 분석 검사에서 폐하는 7.3, PaCO2는 60 mmHg, PaO2는 70 mmHg, HCO3는 22 MEQL입니다. 이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정답은 지속성량 압호흡법 적용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는 만성 기관지염과 만성 기관지 폐쇄가 특징이다. 기관지 벽이 두껍게 변하고 점차 좁아져서 공기 흐름이 방해되고 폐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입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호흡수는 분당 12에서 20회입니다. 폐하는 7.4, 이산화탄소 분압은 35에서 45mmHg, 베이스 농도는 22에서 28, 혈액의 산소 포화도는 95% 이상이 정상입니다. 지속성 양압호흡법은 호흡곤란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기도 내 압력을 유지하여 기도를 개방시키고 호흡을 지원함으로써 기도 폐쇄를 방지합니다. 마스크를 통해 호흡기 장비를 환자의 코나 입에 연결되며 공기를 공급하여 기도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비강 캐뉼러는 코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로 가벼운 산소 요구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경증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게 비강 캐뉼러로 산소를 제공합니다. 문제 55. 폐렴 환자의 사정 결과이다. 호흡곤란, 객담, 기침, 흉부 통증, 1런 2점 10점, 1038.3도씨. 호흡은 분당 24회. 산소 포화도 93%, 흉부 X선은 양하엽의 음영 증가, 청진시 수포음. 이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정답은 흉부물리요법입니다. 환자는 객담과 기침이 있으며 흉부 청진시 수포음 스라컬스이 들리는 것은 기도 내 분비물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호흡곤란, 산소 포화도 저하, X선 결과 침윤 또는 분비물 축적을 시사합니다. 이 상황은 폐의 가스 교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물리요법을 통해 폐포의 환기를 도와 산소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흉부물리요법은 호흡곤란이나 폐 기능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으로 가벼운 압박, 진동, 운동 및 호흡법을 사용하여 폐 기능을 개선하고 폐 기도의 분비물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요법은 폐의 탄성을 향상시키고 폐 기도를 확장시키며 기침을 유도하여 기도 내의 점막 분비물을 제거합니다. 손바닥 또는 손가락을 사용한 가벼운 흉부 타격, 폐 기도 주위의 점막 분비물을 흔들거나 폐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흉부 운동 및 심장 운동을 수행합니다. 문제 56.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로 호기말 양압을 적용하고 있을 때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정 결과는? 정답은 혈압 저하입니다. 호기말 양압, PEP는 기도 내 압력을 호기말에도 유지하여 폐가 완전히 허탈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높은 흉곽 내 압력은 대정맥으로의 정맥 환류를 감소시킵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줄어들면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결국 혈압은 저하됩니다. 그 외 합병증으로 폐포 과팽창, 기흉, 심박출량 감소, 저산소증을 유발합니다. 문제 57. 폐색전증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항근고요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와파린은 헤파린 중단 3일 전부터 투여합니다. 폐색전증은 폐동맥 혈전증으로 인해 폐동맥이 막히는 상황으로 폐의 혈류가 감소되어 산소 공급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호흡곤란, 가슴 통증, 심계항진, 산소 부족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응급 상황이며 혈전 용해제 치료, 혈전 제거를 위한 카테터 기반의 절개적 치료, 혈관 확장을 위한 혈관 스텐트 삽입 등의 치료 방법이 사용됩니다. 폐색전증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항근고요법으로 혈전의 형성을 억제하거나 혈전을 용해합니다. 응고제는 폐색전증의 초기 단계에서는 경구 항근고제나 주사 항근고제를 사용합니다. 경구 항근고제로는 와파린, 루보쿠마브, 다이렉스 등이 있습니다. 경구 투여되며 비타민 K에 영향을 주어 혈액 응고인자의 합성을 억제하여 혈전의 형성을 예방합니다. 피하주사 항근고제로는 헤파린이나 에녹사파린, 달피딘과 같은 저분자량 헤파린을 사용합니다. 혈전 용해제는 이미 생성된 혈전을 녹입니다. 스트랩토키나제, 유로키나제 등이 쓰이며 동맥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과 말초 혈관을 통해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헤파린은 폐색전증 치료의 가장 기본 약물로 혈전이 이미 형성되었다면 용해시킬 수는 없지만 더 이상 혈전의 응집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4-5일간 단기적으로 투여하고 장기적으로 투여할 경우 와파린으로 변경합니다. 와파린은 장기간 투여되는 항응고제입니다. 첫 복용 후 5일 정도 후에 약물 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므로 헤파린을 먼저 투여한 다음에 와파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와파린은 헤파린 중단 3일 전부터 투여합니다. 치료 기간은 3개월 정도이고 재발되면 더 장기간 투여합니다. 와파린의 투여량과 효과는 주로 프로트롬빈 시간과 국제 표준화 비율을 통해 평가됩니다. 와파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국제 표준화 비율은 2.0에서 3.0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 58. 리팜핀, 이소니아지드, 에탄부톨, 피라지나미드를 처음 처방받은 활동성 결핵 환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의 결핵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이소니아지드, 복용입니다. 활동성 결핵 환자와 밀접 접촉한 가족은 잠복결핵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증상이나 전염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잠복결핵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동성 결핵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소니아지드는 잠복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 약제입니다. 결핵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여 성장과 증식을 막는 1차 항결핵제입니다. 예방적 치료 용도에서는 보통 6에서 9개월간 단독 복용합니다. 문제 59. 편마비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흡인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마비가 되지 않은 쪽 입에 음식을 넣어줍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한쪽 얼굴, 혀, 인두 근육의 운동 및 감각 장애가 발생하면 연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마비된 쪽은 음식물 인식, 씹기, 삼키기 기능이 약화되어 흡인 위험이 증가합니다. 혀는 음식물을 한데 모아 인두 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비된 쪽은 이 기능이 약해 음식물이 구강 안에 머물거나 인두로 비정상적으로 흘러들어가 흡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 60. 뇌졸중 증상 발생 1시간 후 응급실에 온 중대뇌동맥 폐색 환자를 위한 우선적인 중재는? 정답은 조직 플라즈미노겐 활성제 투여입니다. 중대뇌동맥은 뇌에서 중요한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동맥입니다. 이다. 중대뇌동맥 폐색은 중대뇌동맥이 특정 부위에서 혈액 흐름이 차단되어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초래합니다. 혈전 용해제 약물인 조직 플라스미넌자의 조기 투여가 중대뇌동맥 폐색의 급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TPA는 혈전을 분해하고 용해하여 혈류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TPA는 특히 급성 심근경색 치료에 널리 사용합니다. 혈전 용해제가 적절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스텐트 리트리버 또는 색전 증강형 영상 장치를 사용하여 혈전을 직접 제거합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벽의 이상적인 약점으로 인해 혈관벽이 팽창하고 부어오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동맥류는 일반적으로 동맥벽의 약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동맥류가 파열되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 결찰술은 동맥류가 이미 파열된 경우나 동맥류가 작고 증상이 없는 경우도 예방적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협착된 혈관을 통해 혈관 내로 이동하는 가이드 와이어를 사용하여 혈관 내부로 접근한 후 동맥류 부위에 코일, 스텐트 등을 삽입하여 동맥류를 차단하거나 보강합니다. 경동맥 협착은 혈액의 흐름을 제한하여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경동맥 협착으로 인한 증상으로는 반복적인 편마비, 말초신경장애, 시각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 경동맥 내막절 제술은 경동맥에 형성된 콜레스테롤 동맥경화증 플라크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문제 61. 뇌출혈 환자의 두개내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침상머리 30도 상승입니다. 뇌출혈은 뇌 내의 혈관이 파열되거나 누공하여 조직 내에서 혈액이 쌓이는 것으로, 출혈은 뇌 조직에 압력을 가하고 부종을 유발하여 주변 조직의 손상을 초래합니다. 뇌출혈 환자의 두개내압 상승을 예방하려면 침상머리를 30도 정도 올려서 뇌부종을 예방합니다. 침상머리를 올리면 중력이 뇌와 뇌척수에게 작용하여 압력이 분산되고 두개내압이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중력에 의해 뇌혈류가 잘 흐르게 되므로 뇌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 뇌손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뇌출혈 환자에게 포도당 수액을 투여하면 혈당이 상승하여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출혈 환자가 기침하게 되면 복부 압력이 증가하여 뇌로 혈액이 이동하게 되므로 뇌부종이 악화됩니다. 문제 62. 수술한 후 1일째 지주막하출혈 환자가 의식이 저하되어 사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혈압 190에 100ml, 맥박 54회, 뇌실외배액량은 수술 당일 시간당 20ml, 현재 2ml. 이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뇌실외배액관의 개방성을 확인합니다. 지주막은 두 개막의 하나로서 뇌를 감싸고 있다. 외력이 뇌에 가해지거나 두 개막의 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이 지주막과 뇌 사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혈은 혈액이 뇌 조직 주변에 압력을 가하고 뇌 조직을 압박하게 됩니다. 증상은 심한 두통, 언어 및 운동 능력 저하, 편마비 등입니다. 뇌실외배아액관은 뇌실 내부의 액체를 외부로 배출하여 뇌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 장치입니다. 뇌실 내압이 상승하면 뇌 조직에 압력이 가해지고 혈액 및 산소 공급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뇌실외배액관을 이용해 압력을 낮추고 정상적인 뇌 혈류와 산소 공급을 유지시킵니다. 뇌실외배액관은 뇌실 내부의 액체를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방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개방성 유지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첫째, 배아액의 양과 특성을 관찰하여 정상적인 뇌척수액과 색상, 투명도, 혈액 혼합 여부 등을 비교합니다. 둘째, 뇌실외배액관으로 배액되는 액체의 압력이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문제 63. 길랭바레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상행성 마비입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주로 말단 신경계를 침범하여 발생합니다. 중증한 신경근절증으로 간주되므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입원하여 응급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 64. 외상으로 경추 3, 4번 손상이 있는 환자에게 우선적인 중재가 필요한 사정 결과는? 정답은 호흡부전입니다. 경추들은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고 지지하며 척수를 보호하고 머리와 몸통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인간의 경추는 총 7개의 척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추는 C1부터 C7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경추 중 삼각추, C3 손상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력 약화, 감각 이상, 운동 제어 이상, 호흡 어려움이 생깁니다. 경추 3, 4번 손상으로 인해 흉곽이 마비되면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65. 긴장성 간대성 발작이 나타난 뇌전증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옷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뇌전증은 뇌세포의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해 뇌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발작을 일으키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근육 경련, 갑작스러운 몸의 움직임, 의식 상실, 감각 변화 등이 일어납니다. 긴장성 간대성 발작은 뇌전증 환자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발작 중 하나이며 발작 중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발작 중에 환자의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고 경련하게 되므로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몸이 약간 구부러지고 흔들리는 경련을 동반하므로 이때 옷을 제한하면 더욱 조여질 수 있습니다. 문제 66. 파킨슨 환자의 근육강직과 안정시 떨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레보도파 투여입니다.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 근육 운동 조절이 상실되어 근육 강직, 떨림, 운동 능력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요 치료제 중 하나는 레보도파는 중추신경계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되어 도파민 수준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손상된 신경기능에 일시적으로 개선합니다. 문제 67.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다. 환자에게 내릴 수 있는 우선적인 간호 진단은? 지속되는 피로감, 변비, 추위에 예민, 2개월간 체중 7kg가 증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 20.9 마이크로밀리리터. T3는 24 NGDL, 자유 T4는 0.2 NGDL이다. 정답은 대사율 감소와 관련된 안위 손상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뇌 하수체에서 분비되며 기초대사 조절, 신체의 성장과 발달, 심혈관 기능 조절, 신경 전달 물질 조절, 대사 조절, 천 조절 역할합니다. T3는 트리오오드타이로닌 또는 사묘도드티로닌이라고 하고 T4는 사요오드티로닌 또는 티록신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TSH 수치가 상승하고 T3, T4는 감소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반대로 TSH 수치는 감소하고 T3, T4는 증가합니다. TSH 정상치는 0.4에서 4.0 범위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여 대사율이 감소하고 안위 기능이 저하되어 방광의 수축력 감소, 방광 용량 증가, 방광 동안 긴장감과 소변 방출이 어렵게 됩니다. 문제 68. 부갑상 샘절 제술 후 우선적인 중재가 필요한 환자의 사정 결과는? 정답은 후두강직입니다. 부갑상샘은 갑상샘 주위에 위치한 작은 내분비선으로 주로 칼슘과 인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부갑상샘 호르몬 PTH를 분비합니다. 부갑상샘은 4개가 있으며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합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질 경우 분비가 증가하여 칼슘 재흡수를 촉진하고 신장에서 칼슘이 소실되는 양을 감소시킵니다. 칼슘 농도가 정상 범위에 도달하면 분비를 억제합니다. 부갑상샘의 기능 이상 또는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으로 인해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부갑상샘 호르몬의 지속적인 과도한 분비로 인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부갑상샘절 제술 후 우선적인 중재는 저칼슘 혈증입니다. 부갑상샘 절제술은 부갑상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부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거나 완전히 중단될 수 있어 저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갑상샘 절제술 후 후두강직이 발생하는 것은 부갑상샘 절제술은 후두 부위에 가까운 부분에서 수행되므로 수술 중 후두 조직에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두강직은 후두 부위의 조직 손상이나 절제로 인해 후두의 협착이나 좁아짐으로써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음식물이 식도로 잘 통과하지 못하고 흉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목감기, 목 아픔, 목소리 변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 69. 메트포르민을 복용 중인 당뇨병 환자에게 관상동맥조 영술 시술 전 약물 복용과 관련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검사 2일 전부터 복용 중단입니다. 관상동맥조 영술은 관상동맥의 혈관 상태를 평가하는 진단적인 영상 검사이다. 경동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혈관을 확장시킨 후 X선 영상으로 관찰하여 동맥의 협착 정도를 평가합니다. 협착이 있으면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등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메트포르민은 2형 당뇨병 관리 약물로 간에서 글루코스 생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 글루코스의 흡수를 촉진함으로써 혈당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그러나 관상동맥조 영술 시 메트포르민은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2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혈중 농도를 낮추어 혈액순환 장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 70. 녹내장 환자에게 투여하는 필로카르핀의 작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축동입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증가하여 시력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안구 질환입니다. 필로카르핀을 안구에 적용될 때 수정체를 수축시켜 안전 구강을 좁히고 안내 수축근을 수축시켜 동공을 좁히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눈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공이 좁아지면 안전 구강이 좁아지고 눈의 전체 표면적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구획 내의 눈안압은 감소합니다. 그러나 필로카르핀은 축동을 일으킵니다. 축동은 기관지의 근육을 수축시켜 기관지 내경을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필로카르핀은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하여 기관지의 매끄러운 근육을 자극하고 수축시킴으로써 축동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작용 때문에 필로카르핀은 기관지 경련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서 필로카르핀은 기관지의 수축을 유발하여 호흡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